노코리아, 밴코리아. 한국의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태국 총리와 태국 여행협회 회장은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한국 입국 방문객 중 태국인의 78%가 여행 중 도망가 불법 체류를 합니다. 이들은 마약 판매, 불법 성매매, 강도 폭력 등 온갖 말썽을 다 부려 한국은 태국인 입국을 엄격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입국 심사에 관한 불만이 태국 SNS상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밴코리아, 노모어 코리아 등 한국 여행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을 올려달라며 노동자 파업을 일삼고 협회는 중국과 일본은 무비자의 비용도 적게 들고 볼 것도 많다고 칭찬하는 반면 한국은 넷플릭스가 부풀려 놓은 것일 뿐 관광지로서 볼 가치가 없다고 망발까지 하며 불난데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이에 신난 중국과 일본이 이 발언을 가져다 대서특필하면서 세계적으로 크게 논란까지 생겼었죠. 이 사건이 심각해지자 상황을 인지한 태국의 총리와 협회장은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국의 불매는 이어졌고 2024년 19월 방한 태국인 관광객 수는 22만 명으로 2019년 동기 수치인 약 40만 명 대비 44.5%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은 약 140만 명으로 전체 4위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태국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너무도 직접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느꼈던 것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겹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건의 최전선에서 그가 보고 느끼고 바꾸고 싶었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한 여행사 대표 쏨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아침이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창밖은 흐린 하늘과 쌀쌀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분위기는 제 기분과도 닮아 있었어요. 커피를 홀짝이며 잠시 여유를 즐기던 중 텔레비전에서는 갑자기 굵고 경고하는 헤드라인이 번쩍였어요. 코리아 노. 코리아 금지.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고 뉴스 속 목소리들은 충격과 공포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해당 뉴스가 지나자 태국 총리와 태국 관광협회 대표는 무거운 표정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코리아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더군요. 그 장면이 제게 또다시 충격과 걱정을 한 번에 몰고 왔답니다. 저는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저는 코리아의 풍부한 문화, 활기찬 거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뀐 듯한 느낌이었어요. 뉴스에 따르면 태국 방문객의 78%가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체류는 물론 일부는 마약 판매, 불법 사업 운영, 심지어 폭력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상황은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그 나라와 소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오해받게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마치 친구와 이웃들이 낡은 텔레비전과 깜빡이는 스마트폰 화면 주위에 모여 앉아 있는 거실처럼요. 불안한 목소리와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가득한 가운데 저는 창가에 놓인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비처럼 쏟아지는 생각들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라고 제 자신에게 속삭이며 무력감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를 느꼈어요. 화면에는 분노에 찬 군중들의 모습, 상처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들이 보였고 밴코리아, 노모어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온거리와 온라인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소수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제 동포들이 악당으로 그려지는 모습을 보니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가 일었어요. 즐겁게 계획했던 여행, 서로 다른 문화를 탐험하며 나눴던 설레는 이야기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뉴스 리포터의 슬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2019년에는 거의 40만 명에 달했던 태국 관광객이 2024년에는 겨우 22만 명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통계가 제 가슴속 고통을 더욱 크게 울렸어요. 한때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찼던 제 여행사는 이제 적막한 책상과 조용한 전화기로 옛날의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잃어버린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이웃들의 얼굴에서 걱정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적한 길가, 시장에서 한 노신사가 우리는 언제나 따뜻하게 다른 이들을 맞이해왔는데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모든 곳, 모든 대화 속에는 커져가는 긴장감과 슬픔이 스며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은 질문과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반드시 무언가 행동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제 안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오해를 풀고 태국과 코리아가 원래 지니고 있던 따뜻함과 친절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결심이었어요. 마음이 무겁더라도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며 진실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소수의 실수로 인해 오해받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진심을 나누면 이 금이 간 사회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에 슬픔과 분노,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이 진실을 잠식하지 않도록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이 깨진 인연을 회복하는 길은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오늘 이 순간 저는 고통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아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충격적인 그 아침 이후로 저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어두워졌답니다. 여행사를 나설 때마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공중에 폭풍이 몰아치려는 것처럼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을 때 평소 따뜻한 대화 소리 대신 속삭임과 걱정 가득한 시선들이 보였어요. 심지어 하늘마저 우리의 절망을 반영하는 듯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임박한 비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곧 문제가 단지 몇몇 나쁜 보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태국 여행객들이 코리아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100명의 여행객 중 78명이 규칙을 무시하고 여행 중에 도망쳤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가 알았을 법한 이웃과 친구들,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뉴스는 제가 삼키기 힘든 쓰라린 약과 같았고 매 헤드라인이 제게 개인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어요. 어느 늦은 오후 사무실에 앉아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이 커져가는 위기를 이해하려 애썼던 기억이 나요. 라디오에서는 불법 활동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어요. 마약 밀매, 불법 성매매, 심지어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 저지른 폭력 범죄까지.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손이 떨렸고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어둡게 불이 켜진 외국 도시의 골목길,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인물들, 그리고 더 이상 여행자로 보이지 않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이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우리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동네 시장을 산책하며 걱정에 찬 얼굴들을 보았어요. 평소 고객을 환하게 맞이하던 상인들도 이제는 불안한 눈길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분의 노상인 사이에서 한 분이 혼란 때문에 고객이 절반이나 줄었어요. 우리나라의 명예가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 목소리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에서는 어린 세대마저 피해를 입은 듯 했어요. 학생들이 엄격해진 새 여행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가까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친구 타이창도 슬픈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두려워해서 제 작은 가게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며 제 눈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듯 했어요.
매일매일 공기마저도 불신과 절망으로 가득 찬 듯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소셜미디어는 이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죠. 태국 시민들을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비난하는 글과 댓글들이 보였고, 벤코리아, 노모어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가 모든 화면에 떠돌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방식대로 설명하려 했지만 제 말은 시끄러운 디지털 소음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분노와 오해는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우리 본연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거리의 푸른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와 따뜻한 마음을 위해 커져가는 오해에 맞서 싸우겠다고요. 그 혼돈과 슬픔 속에서 제 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 말이에요. 뉴스가 전해진 그 이후의 나날들은 저를 길을 잃은 듯하고 압도당한 기분에 빠지게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헤드라인이 저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여행사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분노에 찬 군중들의 모습과 거친 해시태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불매운동의 메아리가 제 마음속의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때 활기로 넘치던 분주한 거리를 걸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목소리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 활기찼던 시장은 이제 고요한 절망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상인들이 고객이 줄어들고 가게 문을 닫는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한 노과일 판매상인이 손이 떨리며 정성껏 과일을 정리하다가 제게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차가운 바늘처럼 와닿았어요. 학교에서는 희망과 꿈으로 가득해야 할 아이들조차 우리 모두의 슬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10대들이 낮은 목소리로 새로운 여행 규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나치며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끊임없이 반복되는 레코드처럼 갑자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위기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건 아닌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미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낡은 의자들이 벗겨진 벽에 줄지어 놓인 좁은 방 안은 습기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고 깜빡거리는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슬픔과 분노의 파도가 저를 감싸 안았답니다. 친한 친구이자 센터의 단골인 타이창이 자신의 작은 가게를 문 닫아야 했던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더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삶의 방식이 모두 사라져가고 있어요. 라고 눈물이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 제 눈물도 저절로 맺어졌어요.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소중한 일부를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다시 여행사로 돌아왔을 때 그 침묵은 정말 귀를 찢는 듯 했어요. 어둑한 가게 안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어요. 하루 동안 들은 수많은 분노의 트윗, 실망에 찬 눈빛, 그리고 눈물 어린 작별 인사들이 머릿속에서 어두운 폭풍처럼 맴돌았어요. 저는 사건 자체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문제아로 몰아가는 오해에 대한 분노도 느꼈어요. 따뜻하고 환영받던 우리 공동체의 좋은 기억들이 단 한 번의 거친 분놀림에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작은 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위기가 저를 무너뜨리게 두면 우리 공동체의 정신마저 부서질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때 웃음소리와 모험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제 여행사를 떠올리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피 속에 흐르는 진심 어린 친절을 기억했어요. 그 정체성을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안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 공책을 펼쳤어요. 제 안에 쌓인 모든 감정, 걱정, 그리고 숨겨왔던 희망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는 고통, 소셜미디어에서 오해가 번지는 모습을 보며 느낀 분노,
그리고 익숙했던 미소를 잃어가는 슬픔과 함께 우리를 위해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글로 담았어요. 한마디 한마디의 글귀마다 저는 조금씩 힘을 얻는 느낌이었고 마치 깨진 제 자신을 다시 하나로 맞춰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어둠이 우리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친절하고 따뜻하며 환영받는 공동체라는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싸울 거예요. 저는 앞으로 커뮤니티 모임을 조직하고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며 코리아와 함께한 아름다운 인연을 모두에게 다시 상기시켜드릴 것을 다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의 상처가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고 저는 고통 속에서도 당당히 서서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 긴 고통스러운 하루 쓴 뉴스와 부서진 마음들을 겪은 후에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분노와 오해로 찢어지는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거든요. 모두의 슬픔과 좌절의 무게가 너무 컸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속삭였어요. 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해요. 쌀쌀한 오후, 제 여행사 근처에 있는 작은 낡은 홀에서 공동체 모임을 열기로 결정한 날이었어요. 홀로 가는 길에 더 나은 시절의 추억과 여러 아이디어들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평소의 활기가 두려움으로 인해 멈춘 듯 했어요. 이웃들이 인도에 모여 걱정스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 깊은 곳이 아팠어요. 마치 한때 밝았던 도시가 무거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익숙하면서도 불안한 얼굴들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방은 좁고 벗겨진 벽에 낡은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각자 상실과 실망의 이야기를 안고 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장을 닫으셨고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으신 모습이었어요. 이웃, 친구, 그리고 모르는 분들까지 모두가 슬픔에 짓눌린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깊이 한숨을 내쉬며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 연단에 올라섰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슬픔과 결의를 나누면서 점점 힘을 얻었어요. 이것을 꼭 바로 잡아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며 눈에 눈물이 맺힌 얼굴들과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요. 따뜻하고 친절하며 삶의 열정이 넘치는 우리 자신을 말이에요. 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씀이 모인 모든 분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예전 여행사가 웃음과 모험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 때를 회상했어요. 분주했던 시장,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진열된 상점,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 그리고 음악과 춤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았던 축제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 공동체의 생생한 과거를 말씀드렸어요. 또한 한국과의 우정과 서로에 대한 존경과 진심 어린 배려로 이루어진 그 특별한 인연을 상기시켰어요. 몇몇 분들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며 저도 계속 힘을 얻었어요. 그러자 가까운 친구 타이창도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부드럽고 슬픔 어린 목소리로 우리는 단순히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동에 나서서 우리 공동체가 아직도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드려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모인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회의실에는 부드러운 동의의 물결이 퍼졌어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로 묶고 상처 입은 이미지를 다시 세울 방법이 떠올랐어요. 한 젊은 분 아란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뉴스레터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따뜻함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모두에게 다시 알리면 좋겠어요. 라고 제안하셨답니다. 회의실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변화를 위한 씨앗이 뿌려지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정기 모임을 열기로 했고 우리 문화와 역사를 기념하는 작은 축제도 계획했어요. 회의가 끝나기 전 우리는 코리아에 보내는 사과 편지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가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적는데 도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올바르게 바로잡겠다는 다짐이 담긴 편지였어요.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과 구원의 희망이 깃들어 있었고 모인 모든 분들이 제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뒤따른 침묵은 고요했지만 약속을 담은 듯 무겁고도 뜻깊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늘한 저녁 하늘 아래서 새로운 결의가 제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여전히 조용하고 무거운 거리들이 이제는 변화의 속삭임을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여정이 길고 어려울 것을 알지만 오랜만에 저는 단합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우리 국민의 명예와 정신 그리고 진정한 따뜻함이 다시 빛날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 순간 변화의 씨앗이 단단히 뿌려졌고 저는 그것이 새로운 새벽으로 피어날 때까지 꼭 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커뮤니티 모임 후의 나날들은 마치 피할 곳 없는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걱정스러운 이웃과 주고받은 한 번의 시선마다 우리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홀을 나설 때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앞으로 닥칠 수많은 도전에 맞서겠다는 결심과 함께 걸었어요. 우리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미래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두꺼운 안개처럼 남아있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여행사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한때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장소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침울했어요. 평소 컵이 부딪히는 소리와 다정한 대화가 조용한 속삭임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체되어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에 어둡게 물들어가는 빛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들의 속삭임을 들었어요. 한때 밝은 미래를 믿었던 이들의 얼굴에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을 보니 제 마음은 슬픔과 단호한 결심으로 아려왔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행사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오래도록 전화 통화를 하며 옛 친구들, 지역 상인들,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대화는 절망에 맞서는 작은 전투 같았어요. 어느 오후 타이창이 전화를 걸어 오랜 번창했던 그의 가게가 이제 거의 텅 비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긴 마치 유령 도시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이 우리 사이의 침묵 속에 가득 머물었어요. 그 전화 한 통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 세계는 거친 댓글과 부정적인 해시태그들로 계속 휘몰아쳤어요. 여전히 해시태그 BANKOREA라고 소리치며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한 곳에 돌리는 글들을 보았어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온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진실과 단합으로 맞서 싸우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짧은 동영상들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공동체를 정의하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모두에게 다시 상기시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카메라를 바라보며 제 눈에 때때로 눈물이 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의지가 비치는 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폭풍 우치는 밤, 젊은 여성 말리에게서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슬픔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너무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한국과 저희 관계에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책임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연락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바깥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과 펜을 들었어요. 청소의 날, 문화공연, 그리고 어르신들이 과거의 영광을 나누는 작은 강의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티 프로젝트 아이디어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는 우리를 삼켜버리려는 어둠에 맞서는 작은 저항의 불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을회관에서 지역 지도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몇 분과 만났어요. 회의실은 불안한 에너지와 결연한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경제를 되살릴 뿐 아니라 우리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행사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그러던 중 다정한 눈빛을 가진 한 연세의 부인이 부드럽게 말씀하시길 한국이 태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게 우리가 영원한 친구라는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연약한 희망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되었어요. 지역 신문 한 곳은 우리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는 기사를 실어 우리 사이의 분노와 분열을 더욱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매서운 헤드라인과 우리를 범죄자나 문제아로 몰아가는 소문마다 깊은 아픔을 느꼈어요. 특히 힘든 회의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가게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지친 눈빛 속에는 슬픔과 불타는 결심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앞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외로운 가로등 아래에 앉아 빗방울이 인도를 따라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장애물과 견뎌온 고통, 그리고 여전히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희망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묵묵히 약속했어요. 절대로 절망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며 한때 우리를 정의했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쌓아올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함께 도전에 맞서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변화를 믿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저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결국 밝은 날들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작은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행동, 그리고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진짜 정신이 다시 빛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아무리 길이 험해도 반드시 지켜나갈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오늘 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음을 느껴요. 지난 몇 달은 분노, 가슴 아픈 상처,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뒤섞인 터무니없는 시간이었어요. 옛 나무들과 익숙한 가게들이 늘어선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공기 중에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마치 밤 그 자체가 희망과 새로움에 대해 속삭이는 듯 우리의 공동체가 겪은 고난이 서서히 승리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약속을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예전 절망이 마을을 두꺼운 안개처럼 뒤덮어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던 때가 기억나요. 하지만 지금은 그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었어요. 이웃이 제 문 앞에 들꽃 다발을 놓아주시고 상인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하시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담은 말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신이 여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새벽의 중심에는 우리 문화의 부흥이 있어요. 불과 지난주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었거든요. 한때 침묵과 슬픔이 가득했던 그 광장이 전통 태국 천과 등불로 장식된 부스들, 갓 조리된 음식의 유혹적인 향기로 가득 찬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 북소리와 어우러졌어요. 그 순간 저는 군중 속에 서서 자부심과 안도의 가슴 떨림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진짜 우리 모습을 기념하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축하하는 가운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회복의 여정에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은 도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변화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이들도 있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매서운 헤드라인과 부정적인 댓글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들의 시선이 차가운 손길처럼 어깨를 누르는 듯해 회복의 길이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도 함께 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요. 어느 저녁 하루 종일 공동체 행사를 준비하고 지역 주민들과 다음 단계를 논의한 후 저는 마을회관 계단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고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작은 등불 같은 빛이 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희망을 전해주는 듯 했어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의 존엄을 위해 함께 싸워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고 과거의 고난이 우리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생겼어요. 작은 승리 하나, 미소 한 번, 그리고 함께 나눈 추억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새로운 기초의 한 벽돌이 되었어요. 다가오는 날들을 준비하며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공동체 모임, 워크숍, 그리고 문화 행사를 계획 중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코리아 및 전 세계와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우리의 진짜 이야기, 고난,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면 한때 우리를 악당으로 몰아갔던 오해가 서서히 풀릴 거예요. 대신 우리 모두가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단합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보이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밤 제 안에는 점점 강해지는 희망의 맥박이 느껴져요. 우리 모두는 불행의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용감한 사람들이니까요.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함께라면 밝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깊은 한숨과 단호한 마음으로 저는 이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굽히지 않을 의지와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맞서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분노와 상심,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뒤섞인 시간이었지만 이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래도록 걸어온 조용한 거리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익숙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그 속에서 변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밤 자체가 희망과 재생을 속삭이는 듯 우리 모두의 공동의 투쟁이 서서히 승리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절망이 마을 위에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져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매 순간이 우리 모두의 상실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이제는 그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어 함께 일어서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웃들이 서로를 도우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꺾이지 않은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돼요. 최근 저희 마을 중심가에서 열린 작은 축제는 우리 문화의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한때 침묵과 슬픔이 깃들었던 마을 광장이 전통 태국 천과 등불로 장식된 가판대, 그리고 때 요리된 향긋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찬 축제 현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통 북소리와 함께 그날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자랑스러움과 안도의 가슴 떨림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듯 했어요. 물론 아직 우리의 여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새롭게 피어난 희망에도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몇몇 분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세요. 때때로 혹은 언론의 가혹한 헤드라인이나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댓글들이 우리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듯한 순간도 있어요. 그런 때면 저는 차가운 손길이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회복의 길에는 성공만큼이나 좌절도 함께 따르는 법임을 절실히 느껴요. 저는 요즘 SNS를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이나 영상에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점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제가 올리는 짧은 동영상과 글귀에는 한국의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풍부한 문화가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부심이자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믿어요. 오늘 밤 저는 마을회관 계단에 앉아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빛들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지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과거의 고통이 앞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굳게 다짐했어요. 매 순간 작은 승리와 웃음, 그리고 함께 나눈 기억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가는 벽돌임을 느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 워크숍, 문화행사를 기획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과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에요. SNS를 통해서도 한국의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면모를 꾸준히 알릴 거예요. 이 작은 활동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로 이어지리라 믿어요. 저의 의지와 희망,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소중한 가치를 다시 세우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어쩌면 이 길은 여전히 험난할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변화를 믿는 모든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 밤 저는 단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어 결국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그리하여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작의 길로 한 걸음 내딛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의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작지만 소중한 빛이 되어 희망을 전파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제가 전하는 작은 메시지와 영상들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한국과 따뜻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쏨차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따뜻한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